자, 우리 계속 연습할 게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연습할 게 몇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시간 다 채우는 거. 지금 오늘처럼 시간 90분 알뜰하게 다 쓰는 거거든요.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6회 17회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점수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제 합격하신 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합격자 모임 서울에서 이제 가졌을 때 한 30 몇 분 정도 왔거든요. 34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때 해가지고 뭐 점수를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점수가 60.1, 60.4, 60점 얼마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제가 확인된 분만 한 너댓 분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발의 차이로 합격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항이 지금 또 발생하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60점, 60.1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 합격하신 분들, 우리 이제 소위를 밝히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하시는 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무리 채점해봐도 내가 한 7, 8점, 8, 9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합격한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아마 이것 때문에 합격한 것 같다. 뭐냐면은 내가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뭐 16회 합격하신 분 중에서 하행식 피난환경 내림시 4달이 출제됐는데 그 문제가 잘 모르겠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인 답을 적은 게 아니고 글짓기를 했죠. 거기서 내가 한 1, 2점 받은 것 같다는 거지. 1, 2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쓰지를 않았지만은 이제 거기서 한 1, 2점 정도 더 받아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합격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끈기일 수도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필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닌 거를 보이게끔 만드는 능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1, 2점이 모이면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90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최대한 집중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 남았다고 5분 10분 남았다고 그죠? 뭐 시험 다 봤다고 이제 바로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한 문제를 실수를 하거나 감점을 당하면 내가 1년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본인이 작성한 답안이 있죠. 시간이 만약에 남습니다. 자,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 그럼 본인이 작성한 답안을 반드시 또 확인합니다. 계산 문제 검사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죠? 그죠? 90분 시간. 그저 한 1, 20분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1년을 더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니까 지금은 습관적으로 자 90분 동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쓴 답안이 있죠. 다시 복귀하시고 확인하시고 감점 요인 제거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자 일단 확률은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답안 작성 유의사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걸 그대로 좀 옮겨왔는데 몇몇 가지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가 그래도 최종이니까. 자, 이제 이거 외에 지금 바뀌어가지고 뭐 특별하게 올려거나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답안 내지, 일렬 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한 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답안지 표지 앞면의 빈칸은 시행연도 자격시험명, 강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적는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적으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16페이지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파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사도 파본 간혹 있잖아요. 그냥 몇천 권씩 찍고 이런 파본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답안지에서 파본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안지 먼저 나눠줍니다. 보편적으로 답안지 먼저 나눠주고, 그럼 답안지 받자마자 여러분들 매수 확인하십시오. 페이지하고 매수 확인하십시오. 혹시나 훼손되거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얘는 회복이 안 됩니다. 다 써놓고 옮겨 적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제 처음에서 매수, 이제 기타 등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채점 사항입니다. 자, 약간 좀 바뀌었어요.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은 0점 처리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색 필기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검정색 내지는 파란색이었거든요. 파란색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자, 어떤 사항이 발생했냐면은 검정색 쓰다가 이제 검정색 볼펜이 떨어져서 파란색을 썼어요. 파란색 쓰다가 파란색이 떨어져서 검정색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0점 처리가 된 겁니다. 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아예 애당초부터 어떻게 유색 필기구는 안 돼. 그냥 무조건 검정색만 써. 이게 이제 바뀐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기 편한 볼펜 있죠? 여러분들 쓰기 편한 볼펜. 그냥 새 거 말고 여러분들 손에 좀 익은 거 한 3분의 1 정도 볼 쓰게 되면 볼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2자로 준비해 가십시오. 그러면은 혹시 이제 볼펜 한 자로 문제 생기더라도 충분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자, 수험 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첫 장 좌측 인적사항 기재란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이 없는 툭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뭐 보편적인 그런 사항들.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 답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 과정 답 단위를 정확하게 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단위를 정확하게 하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달시 방정식이냐. H는 F, D분의 L, 20분의 V 제곱. 자, 이꼴 F는 0.02 곱하기 0.1, 길이가 100m 곱하기 2 곱하기 9.8. 자, 그리고 유속은 3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답을 작성할 때 얘는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생략이 되는 건 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단위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단위를 다 적으라는 의미는 아닌 거로 판단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적었을 때 H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필요할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답이라는 표시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요? 답이라는 형태로 알 수 있게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도가 나왔다 10m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어떤 분은 네모로 표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답이라 적기도 하고 안 적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답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일일이 이제 다 단위를 적으라는 말은 아닌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단위를 적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져가야 될 습관 한 가지. 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 문제 특성이 어떻습니까? 자, 보편적으로 이제 길이가 있고, 구경이 있고, 유속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부가적으로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Q는 AV 같은 거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문제지에, 다 이제 적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겠는데 문제지를 날려 적습니다. 그러니까 Q는 예를 들어서 우리 130은 LPM은 자 4분의 파이 DI 제곱 해가지고 곱하기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어스름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디에 적는 겁니까? 답안지에 적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지에 적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급할 때 검산이 잘 안 되죠. 이게 기기인가 저게 저게인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자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아래쪽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답안 작성 시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해야 하며 수정 대부 수정액 등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정정하면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두 줄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빈 공간에 그러니까 빼딱하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정자체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4분의 파이 DI 제곱에 V에 쭉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두십시오. 계산을 하십시오. 어려워. 문제지 말고 답안지 해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검산 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중에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 줄만 꺼버리면 됩니다. 두 줄 끊는다고 검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산할 때 한 번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답안지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답안지에 적으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빼딱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보기 싫죠? 그죠?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주더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답안을 적는 것처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의미 없는 거니까 두 줄 꺼서라는 형태로.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형태로 여기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연습지 있어도 연습지 왔다 갔다 할 시간 없잖아요. 그 시간 아깝잖아요. 여기서 앞에 쭉 갔다가 다시 쭉 해서 다시 와가지고 하고 또 다시 하고 그거 나중에 또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작년같이 그렇게 출제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문제 난이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해서 당락이 좌우됐다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같은 형태로 지금 계속 계산 문제를 하시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연습을 하십시오. 답안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답안지를 뭐처럼 쓰는 거 연습장처럼 연습지처럼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형태로 합니다. 자, 그리고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문항에 답안 전체 명확하게 X 표시하거나 X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X 표시를 한 답안은 채점 대상에 제외한다라고 돼요.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에 남는 분이 15회 학교 가셨던 분인데, 뭐 설계는 아닙니다. 우리 이제 점검이었는데, 점검 과목에서, 종합하고 작동하고 점검 항목을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착각을 한 거죠, 순간. 근데 합격을 했어요.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자, 합격을 했는데, 자,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말한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볼 시간이 현저하게 작아집니다. 근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 뭔지 아세요? 자, 습관입니다. 근데 그분이 되게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생각. 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가 X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항이 결국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놓친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시간 활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답안을 적습니다. 답안을 쭉 적어요. 답안을 쭉 적었어요. 쭉 적고 있는 상태에서 눈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머리는 생각합니다. 눈은 자꾸 답안 쓰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지로 가야 되죠. 문제지. 그분이 문제지의 문제 한 문제만 한 번만 제대로 봤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했습니다. 그냥 문제 짧은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문제 한번 쫙 읽고 보니 그렇다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지금 답만 적은 거예요. 답만 이만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뭐 1번은 어떻고 2번은 어떻고 3번은 4번은 5번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유리한 문제 먼저 체크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려고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손은 갑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갑니다. 눈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로 가야 됩니다. 특히 설계미 시공, 특히 계산 문제에서는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문제 적으시면서 문제 풀이하면서 반드시 어디로? 눈은 어디로? 문제지로 자꾸 한 번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빼먹는 거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일반사항입니다. 자,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 관계없이 답안 작성을 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번호 및 문제를 긴 경우 요약 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 각 문제 답안 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 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꿔 중앙에 이하에 100이라고 써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봅니다. 자, 문제번호 바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1-1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 했습니다. 자, 3-1 했습니다. 다시 1-1. 요렇게 가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1-2, 3- 이렇게 쓴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1번, 자, 우리가 세 문제가 나올 겁니다. 큰 문항이 세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세 문항이 나오게 되면은 1번 문제 또 적어야 됩니까? 대문항? 그죠? 이제 굳이 이제 그런 시간 갖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한두 마디 정도 해가지고 이 문제입니다 정도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쭉 시작하는 겁니다.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옆에 끝이라고 적으라 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보기엔 두 칸 띄우란 말은 없죠. 근데 두 칸 띄우란 말은 두 칸을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채점 단위로 띄워주게 되면은 누가 편하냐면은 채점하는 분이 편합니다. 근데 누가 합격시켜 줄 거냐면 여러분들 채점관들이 여러분들 합격시켜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편하게 해 줍시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룰 다 지켜가지고 끝 해가지고 두 줄 띄우고 어떻게 그 다음 해가지고 여기서 2 해가 시작을 하고 또 쭉 적고 끝. 제일 마지막 다 적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하 여백. 이하의 백은 시간이 정말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빼앗아 갑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하의 백 못 접어가지고 떨어진 분은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하의 백 채점하지 마라는 이제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수험자는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 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 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회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종료되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자, 시간이 종료됐는데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눈치껏 써야 되죠. 눈치껏 써야 되잖아요. 그냥 지금 달라고 하고 내가 안 주려고 하나로 더 적으려고 그러면 누가 예쁘게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적어야 한다 하더라도 눈치껏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제출 지시에 불응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제출하라 그랬는데 죽으라고 쓰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을 이거는 부정행위에 가까운 이제 형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X 이렇게 되는 무효로 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면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 심시 우측 하단에 계속이라고 쓰고 답안지 우측 상단 총 몇 건 중 몇 번째 답안지 해가지고 권수 해가지고 기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2건 중 첫 번째, 2건 중 2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2건, 3건 쓴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엔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필서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 하셨을 때는 조금 일부 지금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정도로 이제 참고 정도로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이라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시험의 상황에서 이렇게 됩니다. 시험 시간을 정말 저스트하게 이제 90분을 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문제지를 나눠주죠. 우리 이제 답안지를 먼저 나눠주죠. 예, 답안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란 기타 등등 다 합니다. 조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적으라는 거 적고 기타 등등 합니다. 그럼 우리 매수 확인하시면 되죠? 쫙 그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딱 정확하게 그 시간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문제지를 미리 이제 나눠주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지를 받고 있겠죠. 그러면 대기하는 시간이 거기서 짧으면 1, 2분 정도 될 거고 길면 한 4분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보지 마라 그러죠? 그죠? 보지 마라 그래도 슬쩍슬쩍 보십시오. 슬쩍슬쩍 보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다라는 걸 보고 미리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보지 마라 해도 그냥 살짝 보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저 문제 저렇게 나왔구나 해가지고 바로 머릿속에서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 먼저 저 문제 이 문제는 X 저 문제는 먼저 풀고 그게 이제 기획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을 자꾸 높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확률을 자꾸 높이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그겁니다. 자, 부정의 처리 규정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 연습지 있고요. 그리고 뭐 답안 작성할 때 지금 같은 형태로 하면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회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이니까 자, 일단 문제 한번 전반적으로 흐름을 볼 건데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같은 형태로 실제로 출제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1번 문제는 대박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은 자, 우선순위로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선택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문제 답이 뭐라는 겁니까? 1번입니다. 즉 압축 공기법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하냐라는 측면이죠. 여기 있는 현재 이제 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참 할만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를 한 100점을 한 4점 줬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는 한 두세 줄 서너 줄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세 줄 적고 서너 줄 적어가지고 한 4점 정도 받는데 이거 전체 다 적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페이지 반 정도 뭐 적으면 지금 벌써 무려 점수가 한 20 몇 점 정도?
그 정도 획득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을 벌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0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배를 해본다라고 해도 한 1분 한 1점 정도 되죠. 그죠? 실제로 못 푸는 문제들 내지는 실수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 20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게 되면 거의 한 1분에 1점 정도를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는데 한 28점 정도 획득을 했는데 시간은 벌써 한 10분 이내, 한 5, 6분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프리미엄입니다. 거의. 선택 출제가 되면 바로 이제 찍어가지고 해야 될 문제 타입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이제 오늘 시험으로 보셔야 되면은 괜찮은 문제 선택하기에. 자, 그리고 지진분리 장치 정의, 지진분리 장치 기준, 얘도 이제 그럭저럭 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계산 문제입니다. 자, 단순한 단위 한산입니다.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얘들은 복잡 다단하게 하는 그런 답이 아니고 또 연계되는 그런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만한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타입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계산 문제가 이거는 바로 제껴라기보다는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답은 할만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선택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같은 1번 같은 그런 답, 2번 같은 그런 답, 3번 같은 그런 답, 순서대로 지금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하면 무조건 제끼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짧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확실한 문제들. 근데, 자, 우리가 계산 문제 중에서 점수 배점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보는 듯한 문제가 있습니다. 쉬워 보이는 듯한 처음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배점이 높아요. 자, 그러면 그 문제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거는 실로 글로 쓰는 게 일단 안정적입니다. 글로 풀어서 쓰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글로 쓸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단한 계산 문제 탁탁탁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배점이 크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마 합리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직접 판단하셔야 되지만은 문항수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시간이 부족할지 아닐지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없으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아, 이 문제 푸는데 한 요 정도 시간, 이 문제 요 정도 시간. 그러니까 문제 비중을 보고 전체 형태를 보고 이 문제는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 한 5분 정도 걸리더라. 비슷하게 이제 감은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졸갑증이죠. 시간 내에 풀 수 있나 없나. 그냥 마음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날아가고 자꾸 실수를 하게 되니까 가면 갈수록 뭐가 커지는 겁니까? 실수만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설비의 비상전의 용료, 종료 용량 모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점짜리 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 4점짜리로는 조금 과한 문제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옥내수 하전 설비의 가압송 장치를 전동기 또는 냉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할 경우 별도로 중화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시오. 옥내수 하전 설비만 있는데 4점짜리로 양으로라든가 기타 등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그럭저럭 소소한 정도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과한 것 같고 얘는 한 적당한 거 정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같은 계산 문제도 할만하죠. 그죠? 아주 복잡 다단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제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계산 문제 중에서도 이제 바로 가정 중에 이거 다음에 쓰고 글로 푸는 거 좀 쓰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정도의 범죄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화전전 기준에 따른 준비작동 지수검 장치 또는 일제 개방불비의 작동에 대해서 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포인트 나중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작동이라는 형태에서 사실은 내용이 조금 있죠. 내용이 조금 있는데 이 작동이라는 형태에서 자, 화전전 기준에 따른이란 말을 뺀 상태에서 작동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열은 넘어갑니다. 소위 말하고 뭐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제감은 작동을 어떻게 하지? A 감지기 동작, B 감지기 여기서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밸브 그 자체 동작 시작해야 되나? 근데 화전적 윤성은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작동은 이렇게 해 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함정에 빠지냐 빠지지 않느냐 이제 글로 줄 수 있는 함정 중에 한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외기 치입구 그럭저럭 그런 내용들. 피난기구 괜찮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건 이제 답승이 괜찮은 정도 되죠. 근데 특히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가로 넣기는 이거는 대박이죠. 아주 간단하게 시간 아주 정말 짧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수는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가지는 장점, 아까 1번이 가지는 그 문제의 장점은 뭐예요?
시간을 벌 수 있답니다. 시간을.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시간을 벌 수 있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5점, 10점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라 보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그렇고, 가스계 자폐, 자, 일반적인 사항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럼 내진 설계가 좀 그럭저럭 할 만한데 조금 양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1번 같은 이제 이런 케이스는 양이 좀 제법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4점짜리 치고는 얘는 좀 과한 문제 정도. 근데 뭐 나머지 일부분들은 뭐 그럭저럭 뭐 하실 만한 그런 내용 정도 이제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문제를 선택하더라도 계산 문제도 쓰는 문제도 좀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획을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결국은 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험에서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됩니다. 상은 아닙니다. 중도 아니고 중하 정도 되는 정도 난이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 압축공기포 전체 시리즈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정의입니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란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 비율로 포수형에게 강제주입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 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최소 방사시간 및 설계 방출 밀도.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사항에 따라 파격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 방출 밀도는 설계사항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일반 가연물 탄화수로는 1.63 리터 퍼분 메다제곱 이상, 특수가연물 알칼리와 케톤류는 2.3 리터 퍼분 메다제곱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자, 일단 설계 방출 밀도 얘는 체크를 해두시는 게 맞죠. 예, 만약에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10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반 가연물 탄화수소류라고 되고 특수가연물 알칼리류 케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나중에 헤드 부분에서 조금 내용이 바뀌죠. 그죠?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 두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 문제용으로 그렇고요. 자, 양정이라는 설치 기준입니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는 펌프의 양정은 0.3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는 전용의 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자, 펌프가 있습니다. 자, 펌프가 있는 상태에서 압축공기포가 지금 어디? 여기서 혼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압축공기 내지는 질소가 어떻게 혼합이 되는 그 장면에, 그럼 여기에서 일정한 압력이 이상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0.4MPa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간단한 계산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혹시 모르는 계산 문제를 전 양정은 얘입니다. 낙마방이죠? 자, 만약에 얘가 지금 0.4MPa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가 지금 화전연균상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0.4MPa이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얘가 낙마방을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게 낙차든 마찰 손실이든 법정 토출압이든 계산에 0.4 안 되면 반드시 어디로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0.4MPa를 맞춰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간단한 계산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구상으로 지금 하나가 지금 0.3MPa이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에서 해가지고 특히 지금 같은 압축공기포에서 해가지고 전향점 구해라라고 하게 되면 포인트는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0.3MPa 될 수 있습니다. 얘는 몰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펌프입니다. 자, 스프링클러 펌프고 송수구 따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조설비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의 단점이 뭐예요? 전기실, 뭐 발전기실 이런 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얘를 가지고 보조설비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발전기실, 뭐 기타 등등 이런 장소에 사용을 하겠다. 이거 인정해 줄게. 그러면 굳이 얘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만 해당하는 배관의 설치 기준. 자, 글자로 표현될 때 뭐뭐만 주의하셔야 되죠? 맞는, 않는, 뭐뭐만 이런 케이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압축 공기포 소화설비 배관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이하고 소각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거리 배관 구조로 설치를 하이한다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 표현되는 부분,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다가 이제 보게 되면은 한 문제인데 가로 1, 가로 2, 가로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나눈 게 아니고 한 문제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것을 한 서너 가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너 가지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뭐처럼 보이게끔 한 두 가지 정도만 눈에 띄도록.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거 하나 이렇게 하면은 쭉 1번, 자, 두 번째, 2번, 세 번째. 물어보는 것마다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표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시를 해가지고 3개를 물어보더라 아니면 4개를 물어보더라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답안을 작성해 최종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맞는 않는 뭐뭐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수를 할 수 있어도 지금같이 표시를 해두게 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할 리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단순한 요소들 이게 모이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만듭니다. 자, 포소약제 혼합장치 명칭 팽창비 포방출계 종류입니다. 압축공기 포 믹싱 챔버 방식 팽창비가 22하니까 저발포 압축공기 포 헤드 이렇게 나타납니다. 분사대 설치 기준입니다. 압축공기 포 소화설비의 분사대는 천장 또는 반대에 설치를 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리탱크 주위에는 바닥 면적 13.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특수관물 저장소에는 바닥 면적 9.3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방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수관물 기타 이렇게 방호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지금 같은 형태. 자, 아까 특수관물이 있었고 기타의 것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내용이 달랐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일반 가연물 탄화소류는 1.63. 그죠? 자, 특수화물 알코올류와 케톤류는 지금 어떻게 2.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특수화물 기탄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얘가 좀 구분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애매한 그런 장면이 나타나질 수가 있거든요. 압축공기포에서는 계산 문제가 복잡하게 출제될 가능성은 좀 작습니다. 복잡하게 출제된 가능성은 작은데 단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헤드 개수 뭐 이런 부분들은 13.9, 뭐 9.3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진 설계 기준 중 지진분리 장치입니다. 지진분리 장치의 정의와 지진분리 장치의 기준을 쓰시오. 지진분리 이음이 있죠. 이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루브 조인트라든가 뭐 호랭시블 조인트 그런 하나의 유닛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장치는 이런 유닛의 조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진분리 장치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지진 하중에 소화기설에 전달되지 않도록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격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자, 지진분리 장치 있고 신축병을 이용한 지진분리대 해가지고 이제 벨로즈 타입이라든가 엘보를 여러 개 쓰는 스위블 타입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진분리 장치 기준입니다. 지진분리 장치는 전후 좌우 방향의 변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분리 장치 7.8m 이내는 내방 버팀대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자, 버팀대는 지진분리 장치 자체에 설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후 좌우 방향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그리고 1.8m 이내 내방 버팀대를 써서 움직이는 부분은 반드시 고정을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각각 어때요? 고정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공식의 단위를 화살표 방향의 사이드 단위로 천하에 유도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을 지금 바꿔라. PSI. 자, 그래서 얘를 메가파스칼. 자, 유량을 갈론 퍼분 해서 LPM 뭐 인치 해가지고 밀리미터. 자, 이렇게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환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2.086 뒤지고 루트 P 해가지고 우리 소화전에서 이제 우리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참 많이 헷갈려가지고 한번 잘못 꽂히면 그거 확인하는데 반나절 걸리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냥 가장 단순하게 정리를 합시다. 가장 단순하게 하나씩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 개 나타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14.7psi는 1013면 메가파스칼, 1피트는 0.3048m, 1갈론은 3.785리터, 인치는 지금 얼마? 25.3mm.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자, 압력을 환산합니다. 압력을 환산했는데 환산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례식을 썼습니다. 맞죠? 그죠? 형태는 분모, 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비례식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되니까 바꿔야 되는 대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분모에 뒀습니다. 분자에 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psi per fit입니다. 자, 그러면 메가파스칼 per 메다로 환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14.7psi입니다. 자, 10135 메가파스칼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1피트는 얼마? 0.304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넘어가면 되죠. 얘가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메가파스칼 단위 퍼메다가 나오는데 상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식 대신에 어떻게 해요? 얘만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룰이 어떻게 되더라? 바꿔야 될 대상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 분자로 갔죠? 그죠? 분자로 가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론입니다. 그죠? 자, 갈론 퍼분 이렇게 되는데, 자, 1갈론은 얼마니까? 3.785리터. 그러니까 분은 의미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1갈론은 해가지고 돼 있는 부분들을 갈론은 해가지고 라지 Q 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경은 지금 얼마입니까? 인치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인치 대신에 우리가 대입해야 될 걸 찾아야 되니까 인치를 밀리미터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1인치는 얼마니까? 25.3mm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정리되네요.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를 각자 해가지고 딱딱딱 맞췄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 여기서는 지금 나머지는 이제 계산기가 알아서 해줄 일들이죠. 그죠? 계산기가 알아서 해줄 일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6.053 이렇게 안 나오죠? 그죠? 6.054 왜 안 나오지?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시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애시당초부터 시작점에서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수치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고, 얘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 정도,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고체건축물 화재 안전계에서 규정하는 각 설계 비상전의 종류와 용량을 모두 쓰시오. 자, 옥내사전 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관,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40분, 50분 이상은 60분. 자, 근데 제한 설비는 뭐만 되더라? 자가발전 설비 이렇게 됩니다. 자, 비상방송 축전지. 자,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가능하다. 근데 방송도 마찬가지고 자텀도 마찬가지 똑같죠? 자, 근데 감지 상태를 60분간 지속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고에도 동일한 상태로 자탄까지 동일합니다. 피난 요소는 없습니다. 60분 있고 휴대용 비상용 등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 있습니다. 그리고 40분, 50층 이상인 경우는 60분 기본적인 것들. 자, 옥내 저하전 설비에서 가압 송수장치를 전동기 또는 냉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할 경우 별도로 충합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시오. 자, 옥내 저하전만 있는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공장, 창고, 학교, 옥상소를 설치한 내선제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 저하전 함내에 설치를 한 경우, 옥내 저하전이 각 층에 한 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형 급수펌프가 다음에 성능을 갖춘 경우 상시 충합이 가능할 것. 토출 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의 호수적 결국에 자인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할 것.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옥내 저하전만 있는 특이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비상조명 등이 220W가 100개, 30W가 50개. 자, 방전 시간은 60분, 연축전지. 자, 54셀 허용 전압을 주어졌습니다. 자, 허용 전압을 주어졌어요. 그리고 소의 측전 용량을 구하시오. 다만 부하의 전격 전압은 100V, 연축전지 보수율은 0.8, 방전 시간은 60분. 자, K값을 구해라. 자, 그래 1.6V, 1.7, 1.8일 경우 각각 K값을 이렇게 달리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자, 지금 같은 케이스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와트가 주어졌다는 것을, 전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기서는 알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P는 VI 쓰는 겁니다. 맞죠? 그냥 전력을 알면 여기서 뭐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력이라는 게 비상조명등이 몇 개, 쟤네를 다 합하면 되죠. 곱해서 합하면 되잖아요. 얘를 구하게 되니까 거의 대부분 구하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전류를 구하라는 이 형태가 되죠. 이때까지 문제에서.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역률이 있습니다. 역률 고려를 하면 되고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삼성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전력이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전압가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도 마찬가지고 얘를 활용하는 문제에서 결국은 결론은 뭐였습니까? 전류 구하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였잖아요. 그죠? 그냥 저기서 힌트는 이미 이제 여기서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54세리를 허용전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허용전압은 여기까지 인정해 줄게. 그죠? 전격은 이 정도 100V가 나야 되는데 허용은 여기까지 인정해 줄게. 그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54셀을 지금 허용전압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정해 줄게가 90V였습니다. 그죠? 본래는 얼마 나와야 되는데 전격이 100V가 나왔는데 허용치는 이만큼 되게 되니까 54셀이 직렬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나눕니다. 뭐로요? 90V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아마 1.6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67 나오게 되니까 볼테지가 얼마? 1.7이니까 뭐를 선택한다? 얘를 선택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자, 얘가 전류입니다. 자, 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자, 우리가 온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얘를 뭐라 그랬습니까? 용량 환산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로 준 겁니까? K 값으로 이렇게 이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K 값이라는 의미를 잘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뭐에서 끝나버리는 겁니까? 자, K값을 산출하는 상태에서 끝나버리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여기에서 몇 암페어 뭐 이래서 시간 그러면 이게 곱하기 얘 해가지고 암페어 아워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수신기 같은 경우 수신기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기타 등등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고층건축물일 경우에는 지금 시간은 어떻게요? 60분 감시 그리고 30분은 어떻게요? 경보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얘가 경보가 나간다 하더라도 평상시 유지되는 건 얼마라는 겁니까? 90분이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시간이 90분이 아니고 용량 환산 시간이라는 형태로 뭐가 되는 겁니까? K1 이렇게 이제 산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3.5A 평상시 유지되는 게 어떻게요? 경보가 출력이 돼도 3.5A는 계속 필요하잖아요. 자, 근데 이 시간이 전체 90분에 해당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K1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30분입니다. 30분 동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보를 출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경적 나가고 시약 경보가 나오고 기타 LED 점등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9.5A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평상시 유지되는 거 이 면적을 구했습니다. 더하기 그러면 이 면적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I1이고 I2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K2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간이 K2가 되게 되니까 그러면 얘 곱하기 얼마? 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 I2에서 얼마를 빼면 I1을 빼게 되면 얘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C는 이렇게 됩니다. 봤었을 때 K1 I1 자, 이 면적 맞습니까? 자, 곱하기 더하기 자, K2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자, I2 마이너스 I1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해줬어요? 보수율 L 이렇게 줬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는 게 0.8. 그러니까 얘는 경영 변화 있으니까 손실이 있을 거예요. 얼마를 보정했어요? 0.8을 보정해 주는 거 이거죠. 그러면은 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되면 추가되는 것만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에서 이만큼 빼기 또 전체에서 또 이만큼 빼기 하게 되면은 요만큼 각각 나오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식의 이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핵심적인 사항은 여기서 거의 대부분 힌트로 나왔습니다. 차후로 이제 보시더라도 아 전력이 나오구나 와트가 나오구나 결국은 여기서는 구하라는 건 뭐라는 겁니까? 전류를 구해라. 이제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90V 54셀 해가지고 있죠, 그죠? 허용 전압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는 것까지 한계치까지가 1.67 나오게 됩니다. 자, 방전 연료 구하는 거, 역률이나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형태 표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35A 나왔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것들. 자, 방전 종지 전압이라 하죠, 한계 전압 이렇게 됩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안전 기준에 따른 준비작동 시 유수검장 또는 일제 개방밸브의 작동에 대하여 쓰시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담당 구역내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화재 감지기로는 교차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또는 해된 누설 경보물 또는 압축 공기가 채워지거나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인 경우 화재 감지기를 자동의 탐지 설비에 화재 안전 기준 제7조 제1항 단색 각형 감지기로 설치한 때 준비작동식 유수검장치 또는 일제 개방밸브 인근에서 수동기동 전기식 및 배수기에 따라서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자, 1 및 2에 따른 화재 감지기 설치 기준에 따라서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화재 안전 기준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을 하고, 이 경우 교차로 방식에 있어서 화재 감지기에 설치는 각 화재 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를 하되, 각 화재 감지기 회로별 화재 감지기 한 개가 담당하는 바닥 면적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제7조 제3항 제5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 면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발신기 설치 기준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법 되죠? 제법 됩니다. 자, 근데 얘를 출제를 했었을 땐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A 감지기 동작, B 감지기 동작, 그래서 솔레노이드 전원, 그래서 솔레노이드 개방돼서 압류 수위 동작, 그죠? 그래서 사이렌 출력, 맞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이죠? 그죠? 이런 과정들이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써볼 거냐, 아니면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을 쓸 거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 자, 말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출제를 할 때는 지금 뭐를 빼먹을까요?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말을 빼먹은 상태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장이 또는 일제 개방밸브의 작동에 대해 쓰시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갈 사람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 등등 내용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외기 직구입니다. 자, 외기를 5개로부터 침입하는 경우 직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 오염된 공기를 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를 하여하며 배기구 등 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를 할 것. 직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합으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할 것. 치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치구는 직공기가 오개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자,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암기죠? 자, 그래서 뭐 5m씩 띄우는 것들 각각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피난기구. 자, 피난기구는 가로넣기에 가까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소방대상으로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 제외하는 경우로 쓰고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에 대해 쓰시오. 얘가 좀 양이 좀 많다. 기타 등등 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1번입니다. 소방대상으로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인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 제외하는 경우 옥상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자,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옥상이 소방 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 6m 이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하는 데 갖다에 면하에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둘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주요 구조부가 내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자, 이런 것들.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는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당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얘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가로넣기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의 없어 마찬가지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일부분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별표 이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체 다 개정이 됐죠. 전체 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어느 부분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다 통째로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가스계 소화 설비의 자동 개시 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이미 출제된 이력은 예전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제될 타이밍은 한 번 정도는 돼간다. 자,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탄소, 자, 할로겐 청정 또는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계구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내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탄소, 할로겐, 청정 또는 분말의 유출에 따라 수확가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이산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계곡 및 통기구를 배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자동 폐지 장치는 방역 또는 방도 대상으로 있는 구역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자, 여기서는 우리 이제 계산 문제와 관련한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죠. 환기 장치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쇄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기장치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 설치됩니까? 천장에 설치된다 보는 거죠. 천장에 바짝 붙여가서 설치된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장치는 정지를 합니다. 자, 특별한 말이 없다라고 하면 정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개구당 가산량을 추가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개구당 가산량을 추가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화잔량 기준에 따라서 갈 경우에는 개구당 가산량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에 확연하게 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은, 자,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자, 그리고 천장의 해당 층 높이 3분의 2 이내 부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 층의 3분의 2 이내, 천장에서 1m 이상,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얘를 문제를 위해서, 계산 문제를 위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확연하게 표시가 되죠. 그죠? 저렇게 해놓고 뭐를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화잔량 기준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계구가 있다 하더라도 화잔량 기준에 따라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폐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들은 계구당 가산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화잔량 기준에 따라서는 배세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계구당 가산량 추가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는 게 맞습니까? 그죠? 그거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이제 계산 문제가 만약에 있다. 근데 높이를 지금 같은 형태로 3분의 2, 1m 이상 아래에 줘가지고 화잔량 기준에 따라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결국은 계구당 가산량 포함하지 마라는 형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정한 표현이 또 있겠죠. 얘를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게 되면 특정한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간단한 계산 문제.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문제인데, 화잔량 기준을 활용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등등 자폐에 나와 있는 부분들, 뭐 출제된 이력도 있는 것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진 설계입니다. 배관의 내진 설계 기준을 쓰시오. 배관의 수평진 하중산정 계산법과 가동량의 정의, 배수관, 송수, 그리고 다른 기타 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의 주위의 기역 기준과 그 기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배관의 정착에 대한 기준을 쓰시오. 자, 일단 봅니다. 자, 그러니까 내진 설계기, 배관의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거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가 거꾸로 되어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종 방향은 어떻고 행 방향은 어떻고 입상 배관은 어떻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배관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은 메인은 얘입니다. 메인이 얘가 되거든요.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행 방향은 이렇게 해라, 종 방향은 이렇게 해라, 기타 등 이렇게 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행 방향, 종 방향, 입상 방향만 그렇게 눈에 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 메인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건물 구조 부재 간의 상대 변이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 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역거리를 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 부재 간의 상대 변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진이 쿵 하고 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죠?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적으로 있던 건물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같은 상태에서 좌우로 쿵 하고 흔들렸을 때 얘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같은 형태로 내지는 뭐 지금 같은 형태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가 흔들릴 수밖에 없냐? 바닥에선 지금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구조 부재 그 자체에 의한 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수직 배관이 지금 자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본래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겁니다. 자, 수직 배관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건물이 흔들리게 되면 얘를 우리가 건물 구조체 고정을 하죠. 보편적으로 바닥에 고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만큼의 뭐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건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렇게 변이가 발생했을 때 신축 배관을 사용해 가지고 이 변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건물하고 같이 움직여 버리니까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아주 긴 상태로 되니까. 그러면 얘가 플렉시블한 기능을 주거나 아니면 기울어지더라도 얘가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건을 유지를 해라. 배관에 대한 내진 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 불리움은 배관의 수평 지진 하중을 산정해야 한다. 산정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분사 유연성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설치하냐면은 신축 임세 같은 것들을 각각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에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천장과 일체 거동한다라는 부분들은 자, 우리가 배관을 설치하면 어디에 고정하냐면은 행과 가대 같은 것들을 천장에 고정을 해가지고 배관을 탁 얹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쿵 하고 흔들렸을 때는 자, 배관 전체가 시계추처럼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까?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뭐를 하라는 겁니까? 오늘 적당히 고정할 수 있도록 버팀대를 설치를 해라.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한다. 천장 그 외에도 설치해라. 그런 이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버팀대 고정 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해당을 하더라. 자, 그래서 수평지진 하중 산정 계산법과 가동량의 정의입니다. 자, 수평지진 하중 산정 계산법입니다. 버팀대 수평지진 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으로 산정을 한다. 버팀대 장여는 수평력은 FBW는 0.5WP로 계산을 한다. FBW는 배관의 길이 방향, 직각 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가동량의 정의는 가동량이랑 가압 송수장치 배관의 기타 부속품의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와 충전된 배관 무게 1.15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가동용량을 먼저 봅시다. 가동량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배관이 있는데 T가 지나갔습니다. 레드샤를 썼습니다. 필요해서 밸브도 하나 썼고 여기에서는 또 뭐 T가 분기되고 뭐 엘보가 썼네요. 자, 그러니까 엘보, T, 레드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 무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뭐만 하자 그랬습니까? 순서는 배관의 길이만 가지고 우리 고려하자. 그래서 용수 충전 무게를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엘보, T, 레드샤, 밸브 이런 거 본래 무게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 곱하기 15% 1.15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우리 배관의 실제 무게다. 즉 가동 용량은 지금 뭐라고 보면 된다? 실제 무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실제 무게 정도를 우리가 가동량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수평 지진 하중은 뭡니까?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동적 하중을 정적 하중으로 환산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충격이 오게 되면 흔들리죠. 뭐가 흔들립니까? 결국은 매달려 있는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러면은 흔들림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은 동적 하중입니다. 이것을 뭐로 환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중만큼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것을 뭐로 표현하겠다? 정적 하중으로 표현하겠다. 무게로 표현하겠다. 근데 그 무게를 여기서는 0.5 정도. 본래 100kg면 얘를 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한 50kg 정도만 해도 얘는 어떻게 된다? 지진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해. 그게 여기에 있는 0.5라는 겁니다. 이거를 0.5G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0.5G라는 게 중력 가속도의 절반이라는 거죠. 무게의 절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역에 따라서 0.5가 되기도 하고 뭐 0.8이 될 수도 있고 0.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다른 위치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는 이 0.5라는 개수는 조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네요. 0.7이 될 수도 있고 0.8이 될 수 있네요. 반드시 0.5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쟤는 빵이죠. 그러면 내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한번 발생하면은 진도가 뭐 9.5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상하만큼 하려고 하게 되니까 쟤는 무지 커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리고요. 자, 여기를 한번 더 보십시오. 자, 더 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가압 송수 장치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를 위한 부분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가압
원상치 배관, 기타 부속품의 무게를 포함한 중량으로 용수와 충전된 배관 무게 1.15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인 펌프를 자 했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 펌프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배관이 수직방지 쓰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요렇게 하나 잡고 요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천장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버팀대가 네방향 버팀대를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거든. 종횡 이래 다 잡는 그런 형태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허당이니까 잡을 데가 없으니까 천장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게 가동중량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또 수평지진 하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가동중량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지금 앵커볼트 때문에 나옵니다. 앵커볼트 때문에. 그러니까 펌프를 직접 고정 지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동중량이 1000kg 이하, 1000kg 이상, 요건 오류죠. 그래서 M12짜리, 그죠? M12짜리 해가지고 10cm 하느냐, 아니면 M20짜리 10cm 하느냐, 그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동중량 산정을 할 때 한번 보자고요. 가동중량. 자, 지진파가 옵니다. 지진파가 옵니다. 전체 흔들리는 걸 보게 되면은 얘 흔들립니다. 자, 펌프 흔들립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연결되는 배관이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동량을 산출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 무게, 펌프 무게, 방진가대 무게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뭐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까? 방진가대 무게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펌프 그 자체를 어디에 고정을 하니까? 방진가대 고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니까. 그럼 이 방진가대 그 자체도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한 것을 우리가 뭐로 봐야 된다라는 경우가 전체 펌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거꾸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방진가대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길이가 얼마, 얘를 줄 수밖에 없죠. 그죠? 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줄 수 있는 게 콘크리트의 비중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콘크리트의 비중은. 콘크리트 비중은 그러면 7이다. 예를 들어 비중이 7이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중은, 자, 감마, W분의 감마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감마는 지금 S, 감마 W 되는 건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7이고, 얘는 지금 얼마? 9.8kN per 세로미터 이런 형태로 되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방진가대가 보편적으로 금속의 형태, 그러니까 금속 틀에 이렇게 되는데 금속 틀에 무게를 주면 더 하면 되는 거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콘크리트만 고려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로 해가지고 방진가대가 주어지는 그런 타입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방진가대를 고려해가지고 가동량 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수직배관을 주어지면 수직배관까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뒤쪽에 있는 배관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주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아마 표시가 확연하게, 그러니까 얘를 목적으로 출제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주어지지 않을 이제 그런 공사니까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펌프가 어떤 타입입니까? 자, 펌프가 있고 축이 있고 모터가 있는 충유형이죠. 옆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자, 입형이 있습니다. 입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바닥에 바로 다이렉트로 고정을 합니다. 펌프 모터가 보통 이렇게 달려 있고요.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터가 지금 있는 상태, 펌프는 어디에? 여기 역할을 하면서 바닥에 바로 고정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바닥에 바로 고정하는 상태가 되니까 뭐가 없습니까? 방진가대가 없죠. 방진가대도 없고 스토퍼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입형일 경우하고 지금 얘하고는 충격일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르죠? 형태가 다르죠? 현장에서도 지금 설치되는 게 입형을 많이 설치합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면 입형을 많이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형일 경우 접근하는 거하고 얘일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펌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염두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표현에서 펌프에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앵커볼트에서는 가동중량 이렇게 표현하고, 버팀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더라? 수평지진 하중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표현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 가동중량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 무게라 그랬죠? 제일 간단한 개념이. 근데 수평지진 하중은 국내 기준으로 적용하면 수평지진 하중은 실제 무게의 절반. 실제 무게의 절반. 그리고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용수 충전 무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기타 다른 배관을 포함해 벽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의 기획기준과 그 기획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간통급이 스리브, 배관 스리브의 구경은, 구경 25mm, 이제 100mm 미만의 배관의 경우 5cm 이상, 배관 구경 100mm 이상의 경우에는 배관 구경보다 10cm 이상 커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방화 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이역기를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내화 성능이 요구되지 않은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강면에서 30cm 이내 신축 유임새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 한번 봅니다. 자, 그러니까 수직으로 배관이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수직으로 배관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배관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죠? 수직 배관 같은 경우 제일 개념적으로 건물 그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니까 그러면 얘가 기울어지죠. 기울어지면 1차적으로 어디에 붙이는 겁니까? 구조체 그 자체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구조체 그 자체에 부딪히게 되니까 사이즈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100mm 미만은 얼마? 미만입니다. 미만은 5cm. 100mm 그 이상은 얼마? 10cm 맞죠? 그렇게 해야 부딪히지 않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경우는 30cm 이내에 뭐가 있으면 신축 유임새가 있으면 지금 뭐가 굳이 뭐 스리브 사이즈 무시해도 돼.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얘는 표시가 확 납니다. 자, 근데 벽이 있습니다. 자,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 배관이 관통합니다. 관통합니다. 자, 근데 스리브의 사이즈를 키우면은 되죠. 키우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mm다. 그럼 여기서 스리브를 얼마짜리? 200짜리 묻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스리브의 사이즈를 무시하고 그러면 여기서 뭐를 설치해야 됩니까? 각 부분에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루브 조인트 같은 이제 신축 임새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면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기초의 강면이니까 강면은 여기도 강면이고 여기도 강면이고 여기도 강면이고 여기도 강면 아닌가요? 그죠? 신축 임새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개수가 달라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강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 단편적으로 여기는 이 부분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했는데 반대쪽 면에서 보게 되면 얘도 강면이잖아요. 얘도 강면. 그러면 각각 30cm 이내 그루브, 30cm 이내 이제 그루브 같은 이제 신축 임새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게 되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신축 임새 개수를 구하시오 하게 되면 하나, 둘, 관통부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모르는 그 신축 임새 개수를 구하시오. 관통부가 있어,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었을 때는 강면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자, 배관의 정착입니다. 자, 배관과 타 소항설에 연결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수평적인 하중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소항설의 배관이 팽창성 화학성 정착물 또는 현장 타설 정착물에 의하여 얕게 정착될 경우는 수평력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얕게 정착되는 경우는 소화전밖에 없죠. 소화전 그리고 연결 손상 겸용 정도밖에 없거든요. 원래 그 위의 경우에는 매립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중을 좀 1.5배 더 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로 보는데 실제 실무적으로는 우리 옥내 소화전 배관망 40mm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면 그 하중을 실제로 계산을 안 합니다. 참고 정도로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